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오늘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태풍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중대본 대응 단계도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고 있는 일본에선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열차와 항공기가 중단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관통해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한 잼버리 참가자들이 버스 1000여 대를 이용해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11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의 경외 경호를 사양하고 오늘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SPC 계열사인 제빵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달 노동자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 항공권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전국 14곳 국내선 공항에서 4개 항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10개 항공사 모두에 확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진로가 점점 서쪽으로 치우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 카눈.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며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중부 내륙을 거쳐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진로를 보면 점점 더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태풍 진로 좌우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 아랫부분에 7호 태풍이 발생하면서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해 태풍 진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앞으로의 진로도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역, 큐슈 서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 올 때의 태풍의 달 정도, 그리고 상층에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동편과 서편이 지금 현재 매우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기상청은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내륙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내리고 최고 초속 35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 초속 40m의 폭풍이 불고 영동에는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누구보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지난달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입니다. 최악의 피해가 났던 경북 예천에선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전해진 태풍 소식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굴착기가 감나무밭 주위로 두껍게 쌓인 검은 흙을 파내 배수로를 만듭니다. 잔해와 토사를 치우고 또 치우며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물기를 냅니다. 극한호우로 최악의 피해를 본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가온 태풍 카눈. 경북 예천을 비롯한 피해 지역 곳곳은 추가 피해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져야 2차 사고가 없고 태풍이 온다 그길래 배수를 정비하고 사토를 지금 실어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쉴 새 없는 복구 작업에도 산사태가 남긴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집계한 예천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은 무려 982억 원. 완전히 복구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산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산들도 대부분 이렇게 모래주머니나 천막으로 임시 보강만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들려온 태풍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또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전에 비가 많이 와서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된 상태에서 또 비가 온 뒤 한다하니
심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가 고령층인 노인들 뿐이라서 확실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대피뿐입니다. 예천과 경북 북부 곳곳에는 태풍에 대비한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전에 이제 미리 주민들 대피시키는 거 위주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자연재난이라서 인력으로 우리가 사전에 뭐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는 사실 장담은 못하죠.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고작 한 달 만에 다시 태풍을 마주한 주민들. 이번만큼은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고 열차를 멈췄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태풍 7호가 직접 관통할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6호 태풍 카누는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섬 앞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규슈 남부 지역에 최대 40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과 태평양 방면의 총 강수량이 평균적인 8월 강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는데 이동 속도까지 느려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은 흰남노에 비교해서 70%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같은 우려에 22만 세대,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구마모토와 가고시마를 잇는 신칸센 운행은 중단됐고 항공기 1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일본 서남부 규슈에 접근한 뒤 내일 오전쯤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태풍 카눈이 빠져나온 뒤에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새로 발달한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관통하기 시작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5.6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름 하나 없는 하늘에서 뜨거운 햇살이 쏟아집니다. 습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기온이 계속 높아지는 불볕더위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35.6도. 올해 여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양평 옥천면은 38.8도, 전남 담양도 37.4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서쪽 지역을 달궜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불어든 동풍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하게 바뀌며 서쪽 지역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 동해안은 강릉이 24.6도에 머물며 서쪽보다 10도나 낮았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장마 이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일수는 12, 열대야일수 11일 정도로 예년보다 다소 심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태풍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 한풀 꺾일 걸로 보입니다.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열대야도 다음 주 중반부터는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집계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106명이었습니다. 올해 감시 체계가 시작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1,9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명이 많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2명이 더 발생해 모두 27명이 돼 지난해 7명의 4배 수준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6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119 구조대에 구조됐고 주민들이 무더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부천시 상동 일대 상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음식점과 편의점의 냉동고 전원이 꺼지는 등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행사 기간 내내 논란과 잡음이 일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태풍을 피해 야영지에서 철수했습니다. 3만 7천여 명, 버스가 1,000대 넘게 동원돼 대규모 작전을 방불케 한 잼버리 대이동이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가득 채운 버스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밖으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뙤약볕 아래 짐을 한껏 진 참가자들은 버스가 임시로 주차된 곳을 향해 힘겹게 움직입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도로에는 경찰차가 분주히 오가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합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대피는 태풍이라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처의 일환입니다. 156개 나라 참가자 3만 7천 명을 이동하는 데는 무려 1,000대도 넘는 버스가 동원됐습니다. 야영지를 빠져나가는데 6시간이면 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지에 마련한 숙소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나 공공기관과 기업체 연수시설, 종교시설이 활용됐고 참가국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사후 프로그램을 신청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을 위주로 전북 지역에 배치를 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 할랄이라든지 비건이라든지 그런 제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래서 정부는 참가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편안하게 지내도록 숙소와 화장실 청결 상태를 우선 점검했습니다. 개막 초반부터 지적된 화장실 청결 문제가 결국에는 잼버리 파행까지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 세계연맹측이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로 잼버리의 문화체험 장소가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대회 진행 한번 제대로 못한 채 파행 상태에서 야영지 문을 닫아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국제 행사였다는 오명이 남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새만금 야영장을 떠난 잼버리 참가자들은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도를 비롯해 전국으로 흩어져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텐트 대신 숙소에 짐을 풀고 각 지자체가 마련한 문화 관광 체험에 참여하면서 잼버리와는 또 다른 추억을 쌓을 예정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내립니다.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세종시에 도착한 불가리아 대표단입니다. 시청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끝내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돼지 석갈비가 포함된 정갈한 한정식을 먹으며 야영으로 지친 몸을 달래봅니다. Although I'm not very used to spicy food, it is quite welcoming. I really enjoy it. 무더위에 지쳤을 대원들을 생각해 문화체험은 실내시설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원들은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암벽 등반도 배우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3D 펜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우리나라 대표 간식인 떡볶이를 직접 요리해 먹어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But here in Sejong City, it's really nice. We really like it. All of the kids are experiencing very nice things here. So thank you for your really nice accommodating us here.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충청권에만 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학 기숙사와 사찰, 기업 연수원 등의 짐을 풀었습니다. It's nice, cool, comfortable, and I'm really happy with this place. I'm thankful for staying here. It's amazing. Finally get to rest my back a bit. 이들은 남은 잼버리 기간에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전통 문화 등을 체험하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가면 그만큼 우리 도를 홍보하는 격이기 때문에 일부러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대원들은 예정보다 일찍 야영장을 떠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체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배치되면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료체계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의료체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조직위 등과의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의 관내 지정병원 운영과 숙소별 보건 담당자 지정 등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한 3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까지도 대원들의 행선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앞에 관광버스가 멈춰섭니다. 스카우트 단복에 밀짚 모자까지 쓰고 몸집만한 가방을 들고 내리는 무리. 전북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에서 올라온 스위스 스카우트 대원들입니다.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 예보에 이어 조기 철수가 결정되자 대원들은 하루아침에 야영지를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수도권 등의 묵을 곳을 찾아 방학 동안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까지 옮겨온 겁니다. 서울의 대형교회도 자체 수련회 일정을 조정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스페인과 프랑스 대원 수백 명을 받았습니다. 소불고기하고 해물 동그란전 청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해서 최대한 잘 해주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시 전에 연락 받아서 프랑스 360명 출발한다는 동시에 준비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 종교계까지 너도 나도 내민 손길에 대원 3만 7천여 명이 머물 곳은 하루 만에 간신히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용할 숙소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부터 발표하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했습니다. 뭐 몇 명이 오겠다고 이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뭐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아직 몇 명이 온다 이게 없어요. 제대로 된 인솔자 한 명도 없이 달랑 참가자들만 버스에 태워보내며 엉뚱한 곳에 내렸다가 다시 짐을 싸고 이동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애초 태풍이 예보될 경우 인근 지역 9호소 300여 곳에 참가자들을 대피시킨다는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을 뿐 수도권 비상대피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호소는 영지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일시 수용소라며 이번 태풍은 전국적인 재난으로 판단돼 수도권 이동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며 개막부터 탈만했던 잼버리.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접어드는 가운데 남은 나흘 동안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 잼버리 비판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의 조기 철수 사태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폭염 대책 부족과 위생 보건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잼버리가 사실상 파행했다는 점에서 주간 부서 수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태풍 때문에 새만금을 떠났지만 부실했던 대회 준비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를 무사히 마친 뒤에 오는 16일부터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사실상 파행된 이번 잼버리 대회의 준비가 부실했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폭염과 폭우, 방역 대책 등 운영 과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마치고 나면 지난 10년간 예산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폭염 대비 화장실 등 시설은 그동안 요청했던 예산을 더 집행하고, 즉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인데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또 허투루 낭비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행정안전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행안위 회의를 잡았습니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출석합니다. 주간 부처였던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여가위도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처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을 놓고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는데 여야의 방점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편다고 날을 세웠고 당대표의 검찰 소환 임박, 돈봉투 파문 등 내부 위기를 덮기 위해서 쏟아내는 묻지마식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조직위가 잘 가동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언제 한번 뭐 박근혜 정권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왜냐하면 담당 부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도 예상되는 가운데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내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인 경찰은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 도서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335 모인 직원들 옆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방마다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검부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전부 다 탐지견이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살해와 폭발물 테러를 협박하는 이메일이 발송되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이곳 국회 도서관부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긴급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공대 포함 경찰 30여 명과 탐지견 4마리가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샅샅이 수색해야 했습니다. 일단 반 나눠가지고 이쪽 창고 다 끝났어? 네, 지하 1층 창고랑 전기실이랑 기계실이랑 다 봤습니다. 지하 1층 다 본 거야? 다 봤습니다. 문제의 이메일은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에게 발송됐는데 오늘 오후 3시 34분까지 이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고 적었습니다. 폭탄의 설치 범위는 서울시내 도서관 반경 334m라고 적었지만 도서관을 특정하진 않았고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은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발송됐고 메시지 작성엔 한국어와 함께 영어와 일어가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내 도서관 등에 대한 수색과 함께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훔쳐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에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경찰은 국회 경내에 대한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근무자 빼고는 뭐 저기 만약에 그 상황이 들어가지고 가해모임은 다 추가. 민주당은 이 대표가 어제 국회 방호처에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지만 경찰의 국회 밖 경호는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예정됐던 공개 일정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위험 지역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범행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힌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대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장난으로 쓴 글도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던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지도를 클릭하자 검거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했어? 죄송합니다. 최근 살인 예고 범죄를 따라한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 잠실역, 경기 고양시 일산중앙광장과 같이 아직 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은 곳은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학생들이 직접 글이 올라온 지역과 검거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7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범행 동기는 장난으로, 심심해서 등 별 생각 없이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대를 검거를 해가지고 면담을 하고 보니까 장난이다. 나도 남들이 좀 이렇게 좀 나의 존재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대다수가 사실은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붙잡힌 20대와 같이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경우도 있어서 마냥 철없는 장난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게시글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게시자들을 확인 검거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이 정말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한때 해마다 몸살을 앓았던 만우절 장난 전화는 한 번만 저질러도 형사 입건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뒤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됐다면 협박죄를 적용하고 이보다 형량이 높은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살인 예비 혐의로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순간의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터넷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A씨에 대해 어제 오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 광주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저지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 남녀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광주 광산구 수안지구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게시물을 흉기를 손에 든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신림동과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즉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정당방위의 조건과 관련 사례까지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호신술이나 호신용품과 더불어 관심이 폭증한 단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량이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출동 전에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법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방위를 규정합니다. 공격을 당했을 때 방어하는 행동이 불법에 해당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당방위 사례는 지난 2015년 군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예비신랑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빼앗기며 자신도 숨진 서울 공릉동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살인범을 숨지게 한 행위를 두고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택할 시간이 없었다며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고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고된 위험을 대비한다거나 누군가 나를 때린다고 상대방을 방어 목적 이상으로 폭행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작년 행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밀치며 저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방어행위를 넘어선 거라며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992년에는 수년 동안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이 계부를 살해한 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거라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탓에 법조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도 반격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만 머리에 넣어둔다면 방어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공격 의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현실적인 행동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긴박한 순간에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SPC 계열 샤니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사고 발생 30분 만인 낮 1시 10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반죽기계에 왼쪽 배가 끼이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물 항공권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14곳 국내선 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켠 뒤 모바일 신분증과 탑승권을 연계합니다. 탑승권 정보와 앱에 있는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QR코드와 항공권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발급받은 QR코드는 탑승이나 신원 확인 때 기존 탑승권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QR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선 이용 고객들이 신분증과 탑승권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항공, TA항공, 하이에어, 이스타항공 4개 항공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이제 전체 10개 항공사, 국내선 10개 항공사가 다 이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태풍 카눈이 내륙을 관통해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북한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식량난에 계속 허덕이는 가운데 태풍으로 농업 사정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황해도와 평안남도 농장 곳곳을 찾았습니다. 농사 작황을 점검하고 태풍 카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자고 각급 조직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함경도와 강원도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연일 농작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식량난과 직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수해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 또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복구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비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2020년 8월 태풍 바비 당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직접 현장 시찰에 나섰고 2019년 9월 태풍 링링 때도 김 위원장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은 재난 특집 방송을 하기도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해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전문가의 참여 등 한일 간 오염수 관련 협의에 진척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 표명을 촉구하며 방류 저지 여론전을 재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화상으로 이뤄진 한일 실무자급 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양측이 상당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양측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을 놓고 양국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그리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을 상대로 한 정부의 오염수 관련 협의에 힘을 실으며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가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검증 과정에 저희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의 진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간담회를 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다시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민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비롯된 해병대 전 수사단의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이 이례적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인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문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로 자료를 이첩한 건 지난 2일.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 이첩을 주도한 해병대 전 수사단에 대해 항명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첩 자료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이첩도 누출하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A대령 측은 이종섭 장관이 수사 내용에 대해 서명한 만큼 법무관리관과 국방차관이 혐의를 빼거나 이첩을 누출하고 한 추가 구두 지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대령 측 변호인은 YTN에 장관의 원래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내려야 하지만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명령은 문서나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장교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의 보직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중수색 당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작전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지시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카톡방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항명 사건 여부와는 별도로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 여부는 민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예정인데 국방부는 민간 경찰에 넘기기 전 추가 조사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해군과 해병대에 지급되는 방탄복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해군과 해병대원에게는 일반 장병과 같은 방탄복이 지급되는데 이 방탄복은 담수 방수 기능만 있고 해수에 젖었을 때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내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해당 방탄복을 24시간 동안 해수에 완전히 담근 뒤 관통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해수 침투 저항 성능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같은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소속 A 교사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같은 학교의 B 교사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했는데 유족들은 두 교사가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긴급 총회를 열고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교육침해 유형의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를 추가하거나 심각한 악성 민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직접 진단과 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와 민원 창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사 논란과 관련해 특수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가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을 두고 전문가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교실에서 분리하고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귀가 조치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와 전문기관 협력회의를 열고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와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국경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국경에 병력을 중파했고 라트비아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트비아의 대통령이 국경 수비대를 방문합니다. 벨라루스군이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We still need to be prepared to all kinds of possible provocations, especially now when we see the news about the Wagner mercenaries being stationed in Belarus. 벨라루스는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공격로를 내주는 등 러시아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벨라루스가 지난 7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나토 진영은 벨라루스군이 바그너 용병들과 함께 국경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벨라루스가 영공을 침범하자 병력을 늘렸던 폴란드는 국경 부대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중순 프리고진의 실패한 무장반란 이후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 4,000명이 벨라루스에 주둔하자
국경에 1,000명의 병력과 200대 군용 차량을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Rosja i Białoruś zresztą zwiększają napór na granicę, zwiększają liczbę swoich prowokacji i musimy mieć świadomość tego, że liczba tych prowokacji będzie rosła. 벨라루스에 바그너 그룹 용병이 존재한다는 우려 속에 벨라루스가 민감한 지역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나토 동부전선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내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로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카눈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이며 강도 등급은 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내일 새벽 3시쯤 경남 통영 남쪽 120km 해상에서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해 내일 아침 8시에서 9시 무렵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엔 충북 청주 남동쪽 20km 지점에 이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가운데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여야 태스크포스가 세 번째 회의를 엽니다. 여야 수해 복구 TF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사전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테러 협박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합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새벽 이 대표를 겨냥해 폭발물 테러를 벌이겠다는 협박 메일 신고를 받고 국회 등에서 탐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찰의 경외 경호를 사용하고 오늘 공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선발 투수 반지의 무실점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고척돔 원정에서 반지가 5와 3분의 2이닝을 잘 맞고 1대1이던 9회 안치홍이 결승타를 터뜨려 3대1로 이겼습니다. 패디와 김광현이 팽팽한 투수전을 벌인 인천에서는 NC가 SSG를 2대0으로 꺾고 5연승을 질주했고 두산도 삼성을 누르고 5위를 지켰습니다. KT는 한화의 완승을 거두며 최근 10경기 9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고 LG는 기아에 크게 앞서던 2회 비로 노게임이 선언돼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올해 7월은 지구 표면과 해수면이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됐다고 세계기상기구 WMO가 밝혔습니다. WMO는 지난달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이 섭씨 16.95도로 역대 월별 최고 고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마지노선으로 꼽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 온도에 근접했습니다. 빙하호 붕괴로 주택들이 잇따라 무너졌던 미국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에서 나무들도 속절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주말 빙하호 붕괴로 수위가 높아졌던 맨데놀 강둑에 자리를 했던 나무 세 그루가 잇따라 강물로 유실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앞서 주노시는 이번 빙하 붕괴 여파로 건물 두 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한 채는 일부 파괴됐으며 다른 주택들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그대로 관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해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차츰 그 밖의 해상과 전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영동에 600mm 이상, 영남에 400mm 이상,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초속 1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폭풍의 우려도 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